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크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꼬맹이입니다. 이름은 꼬맹이입니다. 견주님께서 주신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모견의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첫째로 온다고 했는데 형제 모두 중에 첫째인지 아니면 남자 중에 첫째인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교감하는 아이들이 첫째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태어나는 순서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예전에 돌아오는 너의 성격을 물어보았을 때 변함은 없지만 내가 원해서 새로이 찾아보는 시도가 있으니 응원해달라 했는데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설명이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요청의 말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맹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걸어오고 있는데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올 때마다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점점 작아져서 아기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언제나 굉장히 저에겐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지표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태어났거나 태어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은 매우 반가운 모습인 거죠. 안녕, 엄마의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의 주위엔 모든 것이 깨끗해요 라고 합니다. 날 위해 준비된 것처럼요.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느낌,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익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에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딱 봐도 매우 튼튼해 보여요. 중간중간에 그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매우 튼튼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라는 물으면요, 그렇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모견의 이름을 들어 알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름, 그리고 날짜, 숫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나라는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하시는 분들 만나본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적도 없어서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저는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건너뛰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많이 발전이 되는 상태라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되게 두려워해요. 다른 거는 그런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근데 물어볼 수는 있거든요. 무언가 들리면 들린 대로 전해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요. 견주님들께서 이름을 들으면 이거를 고집해서 이름으로만 어느 한 가지만 택해서 그거로만 찾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모견의 이름을 들으면 그 모견의 아이만 찾으실까봐 걱정이 돼요. 그러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름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날짜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정작 전화는 저도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하물며 저도 모르는데 제 영상을 보고 그대로 믿고 찾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집을 하시면 안 돼요. 어느 하나를 딱 맞게끔. 네, 고집하지는 않으시면은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모견의 이름을 들었을까? 알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방울이라고 합니다. 네, 방울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좀 전에 안내드린 대로 방울이 아기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방울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전해는 드리는데요. 저는 음성적인 정보를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름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거든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보는요, 감정적인 정보예요.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상대방에 의한 어떤 감정적인 상태를 전해받을 때는요, 그건 제가 느껴버리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데요. 네, 또 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정보, 네, 이미지적인, 그 다음에 동영상처럼 잠깐이지만 보이는 정보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전해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음성적인 정보는 그냥 들린 것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음성적인 정보를 신뢰도가 저에겐 많이 사실 떨어져요. 네, 특히나 이름, 숫자에 대한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음성적으로는 전했었어도 여러 가지 단어 배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또 그대로 전해주기도 하지만 최대한 그것이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듬기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그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방울이라고 들었습니다. 첫째로 온다 했는데 형제 모두 중에 첫째인지 아니면 남자 중에 첫째인지를 물었습니다. 첫 남자입니다. 첫 남자요. 남자 중에 첫째입니다. 네, 남자 중에 첫째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애가 여자이면 아니겠죠. 둘째로 태어난 남자애가 첫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여자만 태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되긴요? 제가 틀린 거죠. 그러면 다시 빨리 물어봐야 돼요. 네. 그 변하는 과정 이유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명확히는 모르는데요. 한 가지를 얼추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아이가 사망하거나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경우의 경우는 제가 얼추 이제 짐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부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로 온다 했는데 여자만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물으면 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첫째로 태어난 아이든 둘째로 태어난 아이든 빨리 사진을 보내주셔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처음에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교감을 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황할 건 없어요. 제가 틀린 것이지 아이들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성적인 정보를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름은 방울이라고 하고요. 첫 남자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로 태어난 애가 아니라요. 첫 남자입니다.
교감하는 아이들이 환생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첫째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태어나는 순서에도 어떤 의미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을 느껴요. 첫째로 태어나는 아이, 돌아온다는 아이가 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 첫째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애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약속된 것입니다. 엄마와 나와의 약속이 이유입니다. 첫째로 오려는 이유. 네,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그럼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는 만남의 약속이 있는 것이니? 라고 물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환생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한 경우에는 첫째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환생을 약속하지 않은 그냥 태어나는 일반적인 아이도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그건 또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알 수는 없는데요. 저도 전체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질문을 만약에 똑바르게 한다면 알아챌 수는 있을 거예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건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네, 약속된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첫째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아이들, 약속되지 않은 아이들도 첫째로 오는가라는 거에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네, 무조건 약속된 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단지 교감에서 첫째로 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돌아오는 너의 성격을 물어보았을 때 변함은 없겠지만 내가 원해서 새로이 찾아보는 시도가 있으니까 응원해 달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네,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보아도 여전히 나임을 그리고 그 모습을 같이 기쁘게 바라봐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아이라는 예전의 틀로 지켜보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나이며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바라봐 주길 원해요 라고 합니다. 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전혀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면 걔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실까봐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도 같은 나, 모든 것이 나라고 어떤 틀로 예전의 아이의 성격의 틀로만 보지 말아주었으면 그런 마음인 겁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 함께였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엄마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엄마의 안내에 따라서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너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허락됨에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 염려의 마음 모두 고귀한 영혼께 의탁하며 평온함으로 기다리고 있다셔 라고 전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모든 영혼이 그 자리에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선택은 허락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따뜻하게 이름 부르고 마음 살피며 다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따뜻함과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꼬맹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요. 모견의 이름은 방울이. 하지만 그 방울이 이름으로 해서 무언가 찾으려 하지 마세요. 굳이 찾아야 한다면 태어난 그 기간이 더 중요해요. 태어난 기간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름을
이름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네, 첫 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로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엄마의 약속 때문에 네,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은 새로운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엄마에게 전하는 말이요. 처음부터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안내에 따라서 다시 엄마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